안녕하세요. 한수진 박사입니다. 혹시 매일 샤워하고 외모를 가꾸는데도 몸속 깊은 곳에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세균들이 조용히 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우리가 매일의 위생 루틴에서 단일 퍼센트만 놓쳐도 그 작은 사각지대들이 건강과 활력, 심지어 수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씻는데 뭐가 문제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정작 몸이 보내는 미묘한 냄새, 가벼운 불편함, 설명되지 않는 피로감은 바로 그 사소한 부위들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노화와 신체 변화를 연구하면서 저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평생 동안 거의 신경 쓰지 않는 5가지 중요한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이곳들은 단순히 청결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조용히 노화를 가속시키고 면역 체계와 에너지를 갉아먹는 은밀한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노인의학 세나 통합, 웰빙 전문가로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도 자세히 말하지 않는 진실을 오늘 아주 솔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부위는 단순히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바로 이 작은 영역들이 감염, 한열, 순환장애, 만성, 염증의 시작점이 되면서 몸의 활력과 면역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노화를 눈에 띄게 가속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 신호를 모르고 지나치며 결국엔 독립성과 삶의 질까지 위협받게 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위생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남은 인생을 더 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몸의 지도이자 경고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내용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일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바로 오배꼽 파일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거의 모든 노년층이 이 작은 구멍을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닦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외모를 아무리 신경 써도 배꼽은 구조적으로 세균이 번식하기 완벽한 은신처입니다. 따뜻하고 축축하며 빛이 거의 닿지 않고 죽은 피부, 비누, 찌꺼기 땀이 쌓여 작은 생태계를 만들어내죠. 2014년 한 연구에서는 평균적인 배꼽 안에서 60종이 넘는 박테리아 무리아가 서식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 100종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으니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그 작은 틈에서 세균은 조용히 증식하고 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서서히 염증과 피로를 쌓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배꼽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 생명을 공급받던 첫 번째 연결점이었습니다. 그 부위를 오랫동안 방치한다는 건 어쩌면 자신의 생명력과 단절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배꼽 속에서 자라는 세균들은 단순히 냄새만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세한 박테리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독소를 만들어내고 그 독소는 아주 서서히 피부를 통과해 혈류로 흘러들어가 전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에서 만나온 많은 어르신들 중 이유 없이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진다고 호소하던 분들 10명 중 7명은 배꼽처럼 잘 보이지 않는 부위에 전이 작지만 지속적인 감염 단해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염증은 당뇨, 관절염, 심장질환 같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고 전신 순환을 방해하며 결국엔 하루 종일 이유 없는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만들죠.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조용한 염증에 평생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겉으로 티가 잘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냄새, 아주 가벼운 따가움, 혹은 가끔 느껴지는 습한 느낌 정도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몸은 그 속에서 벌어지는 위험을 오래도록 참아내며 결국 어느 날 갑작스럽게 무너집니다. 그러니 이 부위를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청결 소홀을 넘어 몸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배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배꼽 관리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지만 방법을 잘못 알면 오히려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배꼽 피부는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절대 세게 문지르거나 깊숙이 파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미세 상처를 만들어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하게 만들죠.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적신 면봉이나 부드러운 천에 순한 비누 탄 모너를 아주 소량 묻혀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닦아주세요. 힘을 주지 않아도 표면에 붙어있던 오래된 각질과 노폐물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계, 타잉 완전 건조. 아무리 잘 닦아도 습기가 남으면 그곳은 즉시 다시 박테리아 번식의 천국이 됩니다. 깨끗한 면봉이나 부드러운 티슈로 천천히 눌러가며 남은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만약 배꼽에서 바위와 강한 냄새, 누런 분비물, 붉은기, 통증 함시딩 느껴진다면 절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세균 감염이 시작되었거나 곰팡이성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빠르게 의료진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샤워할 때 단 파머야 30초만 투자해도 참봉, 세균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피로, 염증, 또 불편함은 크게 줄어듭니다. 생각보다 작은 변화가 몸의 활력을 되살리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 루틴을 위한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국의 어느 도시인지 혹은 해외 어느 나라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여러분의 지역과 생활 환경에 더 맞춘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부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설마 여기도 문제라고 하고 놀라실 겁니다. 바로 귀 뒤입니다. 겉에서 보면 아주 작은 주름과 피부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피지죽은 각질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먼지 공기 중 오염물질이 고스란히 쌓여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가장 좋은 조건 테에나를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부위가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 터마 림프계와 순환계와 직접 연결되는 지점 파이어니이라는 사실입니다. 귀 뒤에 세균이 쌓이면 바로 냄새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미세 염증이 시작되고 그 염증이 림프 흐름을 방해해 두통,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과 균형 문제를 겪던 환자들이 귀 뒤를 제대로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극적으로 호전화된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 작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코 가볍게 넘길 부위가 아닙니다. 귀 뒤의 미세한 주름 속에서 오래 쌓인 피지와 박테리아는 단순히 피부 문제를 넘어 주변의 신경과 혈관에 자극을 주며 전신 컨디션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유 없이 머리가 무겁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걸을 때 중심을 잘 잡지 못하기도 하죠.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은근한 냄새를 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귀 뒤는 작지만 몸 전체에 신호를 보내는 매우 민감한 공간입니다. 더 깊은 문제는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납니다. 몸의 특정 부위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무의식적으로 내 몸은 이제 예전처럼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작은 자기 방치는 점점 다른 영역으로 번지고 어느 순간 전체적인 자기 관리가 약해지면서 삶의 활력과 자신감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샤워하면서 순한 비누를 묻힌 부드러운 수건으로 귀 뒤를 살살 원을 그리듯 닦아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충분히 닦고
완전히 말리는 것 더위아이입니다. 특히 귀 뒤 주름 속은 물기가 오래 남아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샤워 후 수건으로 눌러가며 꼼꼼히 말려주세요. 머리가 길다면 잠깐 귀를 드러내 공기가 닿도록 해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매일 20초만 투자해도 두통 냄새 보내밋에 염증이 확연히 줄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겨우 땀이 나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부위는 여러분의 에너지와 면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관리해야 할 부위는 바로 즉 겨드랑이 성매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땀이 나는 곳 정도로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 겨드랑이는 상반신 전체의 독소 배출과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림프절들이 집중된 핵심 지점 어레호입니다. 이곳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단순한 채취 이상의 큰 문제가 조용히 쌓여갑니다. 겨드랑이는 따뜻하고 습하며 아포크린 땀샘이 많아 박테리아가 가장 빠르게 번식하는 공간 발라 중 하나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우리 땀 속 단백질을 먹으며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균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미세한 염증이 림프절을 자극하고 이 림프절 과부하는 결국 판마올란의 면역력 저하와 만성 피로메네파이미로 이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겨드랑이 위생을 개선하기만 했는데도 반복되는 감기, 이유 없는 만성 피로, 소화 불균형까지 좋아진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림프절이 제 기능을 되찾으면 몸 전체의 순환과 면역 방어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심리적, 사회적 영향입니다. 사람들은 채취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사회적 모임을 피하게 되고 운동을 꺼리고 외출을 줄이며 점점 고립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고립은 노년 건강에서 치명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인지 저하, 우울감 증가, 기대 수명 단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겨드랑이 관리는 단순한 냄새 관리가 아니라 면역 순환, 사회적 건강까지 챙기는 매우 중요한 자기보호 행동입니다. 샤워할 때 순환 항균 비누를 이용해 겨드랑이 아래에서 위로, 즉 림프의 방향을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단 30초만 투자해도 림프 순환이 활발해지고 노폐물 배출이 훨씬 쉬워집니다. 샤워 후에는 꼭 완전히 말린 후 모공을 막지 않는 천연 더도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 부위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 댓글로 남겨주세요. 1번, 신체적 독립성과 이동성을 지키는 것. 2번, 정신적 예리함과 기억력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의 선택은 앞으로 제가 어떤 건강 정보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지 큰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중요한 부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감해서 더더욱 손대기 어려워하지만 사실상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문제를 겪는 곳입니다. 바로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는 상체와 하체가 만나는 교차점으로 굵은 혈관, 림프절, 신경, 이동성과 균형 유지의 중요한 구조물들이 밀집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자연적인 주름이 깊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습기, 땀, 피지 옷에 마찰이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세균, 터봉, 곰팡이, 염증, 건이, 우라요, 자락이 완벽한 환경이 됩니다. 이 부위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만성적인 가려움, 따가움, 습진, 반복되는 곰팡이, 감염이 생기고 불편함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보폭이 좁아지고 걷는 방식이 바뀌면서 결국 허리, 무릎, 엉덩이, 통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의학 연구에서는 사타구니 염증이나 감염이 있는 노인들이 신체 활동량이 최대 40% 감소 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면 근육량이 빠르게 줄고 골밀도는 떨어지며 낙상 위험은 급증합니다. 또한 전통의학에서는 사타구니를 치와 혈설의 아시에
이 흐르는 중요한 관문 메야스 안보으로 보아 이 부위가 막히거나 염증이 있으면 전신의 활력과 순환이 약해진다고 여깁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 모두에서 이곳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리 방법은 민감한 부위인 만큼 더 세심해야 합니다. pH 밸런스가 맞는 약산성 비누를 사용해 모든 주름 사이를 부드럽게 씻고 샤워 후에는 반드시 완전 건조해 주세요. 습기에 약한 분들은 천연 항진균 파우더를 소량 사용하면 하루 종일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5번째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위는 바로 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은 보이지 않는 곳, 신경 쓰기 어려운 곳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 발은 여러분의 독립성과 생존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평생 수천 킬로미터를 걸으며 몸 전체를 지탱해온 이 작은 구조물이 무너지면 삶의 질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허리 관절 근력 저하로 인해 발이 잘 보이지도 않고 닿기도 어려워지며 결과적으로 가장 소홀히 하는 부위 1순위가 됩니다. 그 틈을 타 균 곰팡이 세균은 빠르게 번식합니다. 죽은 각질이 두껍게 쌓이고 발가락 사이 습기가 오래 남고 잘못 자른 발톱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이것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작은 틈에서 세균이 자라 혈류로 들어가면 특히 순환이 약한 노년층에서는 심각한 전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 관리를 소홀히 한 노인들은 낙상 위험이 3배 증가, 발 궤양 발생 위험 5배 증가, 이동성 상실 위험 급증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 갈라진 뒤꿈치, 습한 발가락 사이는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전체 순환과 신경 기능을 떨어뜨리고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요 위험 신호체입니다. 발의 감각이 둔해지면 발바닥이 땅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중심을 잃고 작은 걸음 실수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73세의 한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발냄새와 통증 때문에 외출이 불편해져 결국 몇 달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발 전용 위생 루틴을 시작한 뒤 냄새도 사라지고 통증도 줄어들면서 다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눈물이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다시 세상에 연결된 느낌입니다. 밖에 나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이처럼 발 관리는 단순한 청결을 넘어서 텀마이 여러분의 자존감 자유 독립성 삶의 기쁨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어선 말입니다. 발을 제대로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때를 벗기고 냄새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전신 순환과 신경 기능을 지키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며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건강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올바른 발 관리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순한 비누로 발가락 사이, 발톱 주변, 발 뒤꿈치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 과정은 단순한 세척이 아니라 순환을 깨우고 감각을 유지하는 마사지입니다. 발을 씻은 후의 건조 과정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에 남은 습기는 곰팡이, 감염 무좀의 주요 원인입니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수건을 사용해 각 발가락 사이를 조심스럽게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발 뒤꿈치나 발바닥에 굳은 살이 고민이라면 한 번에 억지로 벗기지 말고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부드러운 돌이나 풋파일로 천천히 관리해 주세요. 발톱은 너무 짧게 자르지 말고 둥글게가 아니라 일자로 잘라야 내성 발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루틴만 지켜도 발의 민감도가 유지되고 균형감이 좋아지며 넘어질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노년기의 균형 유지는 건강 수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발 관리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발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야 몸 전체가 가벼워졌다. 다리에 힘이 생겼다. 외출이 자신 있어졌다고 말합니다. 발이 튼튼해지면 다시 걷고 싶어지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고
삶의 활력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납니다. 이제 5가지 부위를 정리하며 왜 이 작은 관리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되살리는 열쇠인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5가지 부위,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이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이제 분명해지셨을 것입니다. 이 작은 부위들은 모두 전신순환, 면역, 신경기능, 염증 수준, 그리고 노화 속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핵심 지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무시한 채 살아가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이 부위들을 소홀히 하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고 그들이 방출하는 독소와 염증은 조용히 축적되어 전신으로 퍼집니다. 이렇게 쌓인 만성염증은 심장병, 당뇨병, 관절염, 치매와 인지저하, 우울감과 만성피로 같은 질환을 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이 5부위를 올바르게 관리하면 단 몇 주 만에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신경이 깨어나며 에너지와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위생 때문이 아니라 염증을 줄이고 순환을 회복시키고 면역 체계를 정상화시키는 생리학적 효과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부위들을 돌보는 것은 단지 병을 예방하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몸을 다시 돌보기 시작하는 순간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며 활동량이 증가하고 사회적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여러분의 타의 독립성과 건강 수명 담보를 지켜줍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움직여야 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가고 스스로 결정하며 스스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삶, 그 가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5부위에 대한 관리입니다. 문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함과 의식적인 관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관리 루틴과 주간 프로토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긴 알겠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임상에서 실제로 환자분들께 적용해 효과가 입증된 루틴만 골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서양의학 플리쉬, 동양의학 플러신, 노년, 실생활, 환경의학 차이를 모두 고려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힘이 약해도 허리가 굽어도 혼자 살고 있어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탐포 호리 1. 아침 루틴 순환을 깨우고 염증을 줄이는 시간 7은 따뜻한 물 1컵 밤새 정체된 림프와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깨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제리라은이 배꼽 귀 뒤, 겨드랑이 빠른 체크, 칡레이,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눌러보며 통증 따끈적함 더 냄새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작은 점검이 초기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선보험, 2분 스트레칭, 어깨, 목, 미음, 몸본, 무릎을 가볍게 돌리며 순환을 활성화합니다. 순환이 좋아야 면역도 활발히 움직입니다. 전바에서 제리 샤워 루틴, 오늘 건강의 70%를 결정하는 핵심 5분. 5부위를 세척할 때 기억해야 할 원칙은 단 2가지입니다. 텀보 부드럽게, 텀보루인 그리고 먼벅해 완전 건조. 탐버루 원봉, 배꼽, 순한 비누 플로우, 면봉, 점포매 기우공 뒤, 부드러운 수건으로 키의 원을 그리듯 머리 겨드랑이, 아래에서 위로 림프 방향 마사지, 사타구니, 약산성 비누, 림프 방향 마사지, 주름 사이 꼼꼼히 발가락 사이, 뒤꿈치 집중 샤워. 마지막에는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 해 혈관 수축 이완 리듬을 잡아주세요. 차리레인즈 3. 저녁 루틴 하루 동안 쌓인 염증을 내려놓는 시간 1회 따뜻한 족욕 10분 푸사니에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고 발의 감각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2. 보습 플러스 굳은 살 관리 어미
발 뒤꿈치와 발바닥에만 보습제를 바르고 발가락 사이는 피하세요. 3. 사타구니, 겨드랑이, 건조 여부, 재확인. 습기만 제대로 관리해도 곰팡이 감염의 70%는 막을 수 있습니다. 4. 림프순환 호흡, 2분 첫 배려문이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배를 천천히 눌러대시며 림프 흐름을 자연스럽게 돕습니다. 트레카에사, 주간 관리, 프로토콜, 노년층 최적화. 월요일, 배꼽 집중, 케어. 묵은 각질 제거 플러스 건조. 화요일, 귀 뒤 청결 강화. 머리카락이 긴 분들은 특히 중요, 손안의 암호 수요일,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 1분 추가. 목요일, 사타구니 주름 관리, 건조 파우더 몸베이 가벼운 통풍. 금요일, 발 집중 관리, 루틴, 굳은 살, 발톱, 펌발가락 사이 확인, 토일, 전체 점검, 플러스 오버, 가벼운 산책, 몰리 균형감 유지에 필수, 텀무이, 총모. 가족 반려 간병인과 함께 사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 만약 혼자 하기가 어렵다면 다음 한 문장을 주변에 말해보세요. 5분만 도와주면 제가 넘어지거나 아픈 걸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가족은 이 말 한마디에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또한 발 사타구니, 배꼽은 간병인과도 세심한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예, 오늘 이 부위가 좀 따갑거나 붉어졌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6. 반복할수록 힘이 생기는 루틴. 처음에는 귀찮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면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고 걸음이 안정되고 냄새와 염증이 사라지고 컨디션이 밝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체감하게 됩니다. 이 루틴은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와 독립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 발휘인 일입니다. 이제 마무리 파트로 넘어가서 이 관리들이 삶 자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깊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오늘의 핵심을 가슴 깊이 새기게 만들 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5가지 부위,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이 단순히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 이 작은 부위들은 노년의 건강, 에너지, 면역, 그리고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 전체를 지켜주는 핵심 추구배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이런 게 당연하지. 오늘은 좀 귀찮으니까 내일 해야지.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배운 가장 슬프고도 분명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큰 문제는 항상 이렇게 작은 무시에서 시작된다는 것 따모라오입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냄새, 미세한 가려움, 씻어도 남아있는 불편함, 이유 없는 피로감, 집중이 안 되는 하루. 이 모든 것은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몸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작은 부위들을 돌보기 시작하면 몸은 즉각 반응합니다. 만성 염증이 줄고 순환이 좋아지고 림프 흐름이 살아나며 활력과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은 더 안정적으로 걷게 되고 외출이 자연스러워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지고 하루하루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 참 몸을 돌보는 것이 나를 살리는 일인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박사님, 저는 그냥 늙어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늙은 것이 아니라 그저 방치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몸은 돌봄을 받는 즉시 회복하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생명의 본능입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몸을 존중하겠다. 나는 건강을 스스로 지키겠다. 나는 나의 미래를 위해 행동하겠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이 가진 몸, 여러분이 가진 삶은 그 자체로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다면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큰 미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혹은 이 내용이 필요할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다시 건강으로 되돌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이 채널에서는 노화와 쇠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여러분을 위해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건강 전략을 매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평생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돌봄의 첫걸음을 내디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더 높여줄 또 하나의 강력한 건강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꼭 사랑하고 돌봐주세요.